오디오북형 스토리, 드라마형 힐링 사운드 스토리, 잠들기 전 듣는 힐링 스토리, 눈 귀를 감고 듣는 감동 이야기. 달이 둥글게 떠있던 조용한 마을에 이름부터 포근한 느린 언덕 빌라가 있었다. 이곳엔 밤이 되면 어김없이 따뜻한 이야기들이 생겨났다. 그 중에서도 304호에 사는 한 여자, 서아은 33은 요즘 밤마다 잠이 잘 오지 않았다. 낮에는 잘 웃고 잘 떠들지만 막상 불 끄고 누우면 별의별 생각이 몰려왔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혼자 사는 거 너무 익숙해진 건가? 내일 뭐 먹지?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쓸데없는 걱정들이었다. 그날도 하은은 라벤더 향 초를 켜놓고 침대 위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그때 위층 404호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다. 또야? 저 위층 사람 진짜 밤마다 뭐라는 거야? 느린 언덕 빌라는 방음이 그리 좋지 않았다. 위층 남자는 이름이 민도윤이라고 했다. 이사 온 지 2달쯤 됐는데 밤마다 뭔가를 시작하는 사람처럼 소리가 났다. 뭘 떨어뜨리기도 하고 뭘 끌기도 하고 가끔은 피아노 같기도 하고 가끔은 웃음소리 같기도 했다. 하은은 결국 층간소음 민원을 넣기 전에 직접 올라가 보기로 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다. 그냥 올라가긴 뭔가 민망해서 파자마 위에 가디건을 걸치고 머리를 대충 묶었다. 얼굴엔 수분크림이 반짝였지만 어차피 밤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다. 딩동. 문이 열렸을 때 그녀는 예상 못한 광경을 보았다. 안녕하세요. 문을 연 남자는 생각보다 점잖고 생각보다 잘생겼다. 그런데 집안이 문제였다. 거실 한가운데에 커다란 천을 펼쳐놓고 그 위에 수십 개의 인형이 누워 있었다. 토끼, 곰, 펭귄, 심지어 고구마 모양 인형까지. 그리고 그들 사이에 작은 카메라와 조명, 그리고 대본이 있었다. 여기 혹시 유치원인가요? 하은이 당황해서 묻자 남자가 얼굴을 붉혔다. 아, 이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 설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밤 11시 40분이거든요. 남자는 허둥지둥 거실 조명을 조금 낮추고 문을 활짝 열어줬다. 들어오세요. 시끄러웠죠? 죄송해요. 이게 장비를 치우기가 좀 그래서. 장비요? 저 아동 유튜브 채널 운영해요. 애들 재울 때 듣는 인형극. 그거 찍고 있었어요. 하은은 그제야 인형들 옆에 놓인 작은 마이크와 오늘의 이야기 잠 못 자는 토끼라고 적힌 종이를 봤다. 아, 그럼 위층에 사는 그분이 잠 못 자는 토끼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남자가 웃었다. 네. 근데 아이러니하죠. 저는 애들 재우는 방송을 만들고 아래층 이웃은 제가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둘은 같이 웃었다. 웃고 보니 소리가 그렇게까지 밉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유를 알고 나니 귀엽기까지 했다.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찍어요? 애들 보는 채널이라 밤에 환경이 조용할 때 찍어야 노이즈가 덜 타요. 낮에는 위층에서 의자 끄는 소리, 옆집에서 믹서 돌리는 소리 다 들어가거든요. 그럼 저 때문에도 소리 들어가요? 가끔 꺽 이런 소리? 저 아니에요. 둘은 또 한 번 웃었다. 분위기가 아주 부드러워졌다. 어쨌든 죄송해요. 소리 좀 줄일게요. 아니에요. 이 정도 이유면 제가 오히려 팬 해야겠는데요. 그러면 목소리 좀 출연해 보실래요? 네. 아니, 잠깐만요. 지금이 몇 시예요? 11시 47분이요. 이 시간에 성인 여자 이웃을 유아용 인형극에 섭외한다고요? 네. 대본 다 써놨어요. 토끼 엄마 목소리가 필요한데 제가 하기엔 너무 허스키해서. 민도윤은 머리를 긁적였다. 부끄러운 듯 하면서도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었던 사람의 눈이었다. 하은은 순간 생각했다. 이거 재밌겠다. 요즘 그녀의 하루는 너무 비슷했다. 낮에는 회사, 저녁에는 편의점, 주말에는 OTT. 주변 친구들은 결혼을 준비하거나 육아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재테크 강의를 예고하고 있었다. 자기는? 라고 물으면 설명이 길어지는 삶이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열린 이 거실은 달랐다. 기괴하게 귀엽고 쓸데없이 진지하고 어른이 만든 어린애 세계가 있었다. 얼마나 걸려요? 10분? 15분? 오케이. 근데 저 지금 얼굴에 크림 발라놔서 빤딱거리는데요. 마이크만 찍고 얼굴은 안 나와요. 그럼 하지요. 하은은 거실로 들어섰다. 바닥엔 부드러운 담요가 깔려 있었고 조명은 따뜻한 색으로 낮춰져 있었다. 기껏해야 15평 남짓한 방인데 이따금 유튜브에서 보던 아기 재우기 채널의 세트장처럼 따뜻해 보였다. 자, 이게 대본이고요. 여기서 우리 꼬미 오늘 왜 잠이 안 오지? 이 대사 먼저 해주시면 돼요. 엄마 토끼 목소리니까 부드럽게 혹은 지금처럼 하셔도 되고요. 아니 엄마 토끼면 좀 이렇게 우리 꼬미 이런 식으로 해야 하지 않아요? 와 되게 잘하신다. 도윤이 감탄했다. 저도 유튜브 좀 보거든요. 울지 말고 들어볼까요?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그 톤. 둘은 마이크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갑자기 아주 어린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두 성인이 된 기분이었다. 그럼 녹음 시작할게요. 긴장 안 하셔도 돼요. 이건 아이들이 듣는 거라 조금 느려도 되고 말이 부드러우면 돼요. 삑 하고 녹음이 시작됐다. 우리 꼬미 오늘 왜 잠이 안 오지? 하은의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본인도 놀랄 만큼 부드러웠다. 도윤이 엄지를 들어 보였다. 그녀는 대사를 이어갔다. 밖에 바람소리 때문이야? 아니면 오늘 낮에 친구들이랑 너무 신나게 놀아서 아직 마음이 깨어 있는 걸까? 대사를 읽으면서 이상하게 본인에게 말하는 것 같았다. 너 왜 잠이 안 오는지 알아? 라고. 마이크를 잡은 손이 조금 따뜻해졌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꼬미가 엄마 나는 내일도 오늘처럼 좋을까 해서 잠이 안 와. 라고 해요. 아, 귀엽다. 그렇죠. 애들은 별것도 아닌 걸로 잠을 못 자요. 근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순간 둘 사이에 아주 짧은 침묵이 흘렀다. 어른도 별것도 아닌 걸로 잠을 못 잔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내일이 오늘보다 나쁘면 어떡하나, 혹은 반대로 오늘이 너무 좋아서 내일이 두려운 날도 있다. 그건 아이나 어른이나 같았다. 다음 부분까지 하고 끝낼까요? 네. 그렇게 14분이 지나갔다. 마이크를 끄고 나니 방 안은 아주 고요했다. 밖에는 아직 겨울이 남아있는 듯 차가운 공기가 흘렀지만 이 작은 404호 안은 따뜻했다. 와, 오늘 분량 끝났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덕분에 재밌었어요. 그때 하은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아주 배신감 있게 크게. 이것도 녹음됐어요? 네. 근데 편집하면 돼요. 아니면 토끼 배고픈 버전으로 내도 되고요. 아. 둘은 한 번 더 크게 웃었다. 라면 먹고 갈래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보통 이 대사는 위험하게 들리기 마련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달랐다. 조명도 인형도 대본도 다 귀여웠고 무엇보다 이 집에는 야한 분위기보다 잠재우는 분위기가 더 강했다. 밤 12시를 넘기고 있었지만 이 집에서는 오히려 그 시간이 가장 부드러운 시간이었다. 김치 있어요? 저 수제 피클인데 괜찮으세요? 어우 감성. 그날 밤
그들은 인형들이 누워있는 거실 옆에서 라면을 나눠 먹었다. 따뜻한 라면에 김이 피어오르고 조명이 주황빛으로 그 위를 덮었다. 라면 하나를 나눠 먹었을 뿐인데 둘 사이에는 이 사람 괜찮겠다는 이상한 안심이 퍼졌다. 그리고 그게 아주 길고 따뜻한 밤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 하은은 회의 중에도 자꾸 어젯밤이 떠올랐다. 인형극 유튜버 남자라니. 어쩐지 세상과 어긋나 있는 사람 같고 그 어긋남이 자기한테는 꼭 맞는 듯 했다. 보통 남자들은 자기 얘기를 크게 하고 그 중에 몇몇은 수익 구조를 얘기하고 몇몇은 투자 얘기를 했다. 그런데 위층 남자는 아이들 잘 자게 하려고 밤마다 인형을 눕히고 있었다. 그게 고생인지 천직인지 헷갈릴 정도로 자연스럽게. 오후에 카톡이 왔다. 404 민도윤. 어제 녹음해 주신 거 편집했어요. 보내드릴까요? 304 서하은. 네. 저도 제 목소리 들어보고 싶어요. 파일이 날아왔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자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근데 평소 회사에서 발표할 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누군가를 재우는 목소리였다. 우리 꼬미 오늘도 참 잘했어. 그 말을 듣는데 하은의 눈이 조금 뜨거워졌다. 우리 꼬미는 인형인데 왜 내 어제 하루가 위로받는 느낌이지. 점심시간에만 3번을 들었다. 그날 저녁 위층에서 또 조심스러운 노크가 났다. 저기 오늘은 소리 안 나게 해볼게요. 근데 혹시 오늘 이야기도 도와주실 수 있어요? 오늘은 무슨 이야기예요? 오늘은 너무 잘하고 싶은 곰이에요. 그거 제 얘기인데요. 그들은 다시 거실에 마주 앉았다. 오늘은 커튼을 좀 더 들이웠고 조명도 어제보다 낮았다. 마이크 옆에는 따뜻한 유자차가 놓여 있었다. 오늘 곰은요, 잠을 못 자요. 왜냐면 내일 친구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야 하는데 완벽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 더 잠이 안 와요. 아, 그거 진짜 저예요. 시험 전날, 발표 전날, 수업하기 전날, 또 소개팅 전날. 소개팅 전날에도 잠이 안 와요? 당연하죠. 아, 나 뭔가 더 괜찮아 보여야 되는데 이 생각이 사람 잡아요. 그게 오늘 곰이 하는 말이랑 똑같아요. 도윤이 대본을 넘겼다. 여기 곰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잘해야 친구들이 날 좋아할 것 같아서 잠이 안 와. 그러면 그 다음에 엄마가 이렇게 말해요. 너 잘하는 거 좋아하는 애잖아. 근데 너 좋아하는 애들은 내가 잘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야. 그냥 너라서 좋아하는 거야. 저 이 대사 제가 말하면 안 돼요? 좋아요. 그럼 엄마 곰 역할은 오늘도 하은 씨. 그녀는 그 대사를 천천히 읽었다. 공기를 가르듯이 천천히 숨을 섞어서 너 잘하는 거 좋아하는 애잖아. 근데 너 좋아하는 애들은 내가 잘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야. 그냥 너라서 좋아하는 거야. 그 말은 분명 아기 곰에게 하는 말인데 동시에 이 집안에 있는 2명의 어른에게도 도착했다. 서로가 말은 안 했지만 사는 동안 많이 애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사람을 얼마나 지치게 하는지도 알고 있었다. 녹음을 마친 뒤 하은이 물었다. 도윤 씨는 왜 이거 해요? 어떤 거요? 이런 유튜브. 아기 재우는 이야기. 이거 생각보다 돈 많이 안 되잖아요. 돈으로만 치면 안 하죠. 그럼 왜 해요? 우리 누나가 이혼하고 조카를 혼자 키워요. 누나가 밤마다 너무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조카는 3살인데 잠드는데 1시간 반씩 걸리고. 그래서 한번 누나한테 내가 이야기 하나 만들어줄까? 했더니 그날만 20분 만에 재운 거예요. 그때 기분이.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아, 이게 효도구나 싶었어요.
누나가 쉬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라서 그때부터 계속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다른 집 애들도 재우기 시작한 거죠. 와,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냥 누가 그때 나 좀 대신 재워줬으면 좋겠다 했던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만드는 거고, 그 말은 너무 단순했지만 너무 따뜻했다. 누군가가 잠깐이라도 쉬게 해주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을 자게 해주는 일, 그건 작은 일이 아니었다. 하은 씨는요? 저요? 왜 밤마다 안 자요? 저는, 그녀는 처음으로 자기 얘기를 했다. 다른 사람 잘 자게 해주는 사람 앞에서는 자기 불면을 숨길 필요가 없었다. 저는 혼자 있는 게 나쁘진 않은데 가끔 너무 조용하면 이렇게 살다 사라지는 건가 싶은 때가 있어요. 내 얘기 들어줄 사람 없이. 저는 사람 얘기 들어주는 건 잘하는데 제 얘기할 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면 계속 휴대폰만 보다 늦어져요. 사람 소리 듣고 싶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얘기. 그러네요. 그날 이후로 그들은 거의 매일 밤 만났다. 어떤 날은 10분, 어떤 날은 40분. 인형극을 찍는 날도 있었고, 그냥 차만 마시는 날도 있었다. 둘 다 애매하게 잠이 안 오는 사람들이라 시간대가 잘 맞았다. 그리고 그 모든 밤이 하나하나 작은 에피소드가 되어갔다. 어느 날은 이런 일이 있었다. 하은 씨, 우리 오늘 빌라 사람들 재워볼래요? 예. 도윤이 갑자기 엘리베이터 안에서 말했다. 제가요? 네. 우리 채널 구독자 중에 이 빌라 사람들 몇 명 있어요. 진짜요? 경비 아저씨 딸도 제 거 듣고 잔대요. 어머. 그래서 오늘은 이 빌라 사람들만을 위한 동네 버전을 하나 만들 거예요. 제목은 잠 못 드는 느린 언덕 빌라. 아, 그거 좋다. 그날 밤 그들은 아주 구체적인 동화 하나를 만들었다. 등장인물은 느린 언덕 빌라의 사람들. 101호엔 새벽에 빵 굽는 아저씨가 살고 202호엔 밤마다 강아지랑 산책하는 언니가 살고 303호엔 초등학교 선생님이 살고 304와 404호엔 잠이 잘 안 오는 어른 둘이 산다. 그 둘은 밤에 가끔씩 서로의 집으로 가서 오늘은 누구 차가 거슬렸나, 누구는 어떤 일 때문에 걱정했나 그런 걸 나누고 결국엔 그래도 잘 자요라고 말해주는 역할이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느린 언덕 빌라 사람들은 모두 눈을 감아볼까요? 하은의 목소리가 녹음되었다. 오늘 힘든 일 생각나죠? 화났던 일도 생각나죠? 근데 그건 다 내일 아침에 생각해도 돼요. 오늘은 그냥 자는 날이에요. 내일 우리가 일어날 수만 있어도 충분하니까요. 그 말을 들으면서 도윤이 잠깐 멍해졌다. 이거 진짜 누나한테도 보내도 돼요? 그럼요. 저는 404호 어린이집 소속 성우니까요. 그럼 전 304호 오디오 감독으로 해주세요. 오케이. 그날 이후로 빌라 사람들 몇 명이 혹시 어제 그거 404에서 만든 거예요? 하고 물어봤다. 어제 그 목소리 진짜 좋던데요. 그거 어디서 또 들을 수 있어요? 장이 길어지진 않았지만 그들은 서로가 서로의 밤을 조금 덜 외롭게 해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이런 밤들이 몇 번이고 지나가자 하은은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사람 내가 사랑해도 되나? 사랑이라는 단어를 꺼내는데 오래 걸렸던 이유가 있었다. 그걸 말하는 순간부터는 그 밤들이 그냥 편한 밤이 아니라 기대가 섞인 밤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어느 날은 그런 생각이 들어왔다. 이 사람은 내 말을 잘 듣고 내 웃는 포인트를 잘 맞추고 간장계란밥도 적당히 잘하는 사람이다. 게다가 누군가를 자게 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건 나쁜 선택은 아니겠지. 그런데 사랑은 타이밍이 늘 문제였다.
그날 밤 도윤이 말했다. 아, 맞다. 다음 주에 누나랑 조카가 여기 잠깐 온대요. 헉, 그 조카? 그 영상 주인공? 네, 진짜 꿈이요. 헉, 실제 인물 만나는 느낌이다. 근데 하은 씨가 좀 같이 있어주면 안 돼요? 저요? 네. 누나가 좀 낯을 가려서 여자가 옆에 있으면 더 편할 것 같다고. 그 말은 약간 다른 의미처럼 들릴 수 있었다. 내 가족에게 보여주고 싶은 사람처럼. 아, 네. 그럼 제가 그날 퇴근하고 올라갈게요. 그래요. 아, 그리고 그가 괜히 말끝을 흐렸다. 그날은 우리 이야기 찍는 거 말고 같이 저녁 먹어요. 좋죠. 그날의 약속이 생기자 하은은 그 주 내내 이상하게 설렜다. 옷장을 열어보니 편한 니트밖에 없어서 새벽에 인터넷으로 원피스를 하나 주문했다. 그래놓고는 다시 생각했다. 야, 그 누나가 나를 여자친구로 생각하면 어떡하지? 아직 그런 사이도 아닌데. 그러다 또 생각했다. 아니, 이런 생각하는 거 자체가 그런 사이가 되고 싶은 거잖아. 사람 마음은 그렇게 앞질러 간다. 몸은 아직 거실에서 인형극을 찍고 있는데 마음은 이미 손을 잡고 빌라 밖으로 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이 왔다. 토요일 오후 404호 문이 열렸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위 아니 아래층 사는 서하은이라고 합니다. 아, 네.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여자 목소리 너무 좋으시다고. 도윤의 누나는 생각보다 어려 보였다.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표정이 밝았다. 다만 눈 밑에 살짝 피로가 자리 잡고 있을 뿐이었다. 그 옆에 작은 여자아이가 서 있었다. 2살 반. 머리 위에 토끼 핀. 여기가 꿈이? 응. 꿈이야. 여기 너 밤마다 듣는 토끼 엄마 목소리 나오는 집이야. 꼬미는 말은 못 알아들었지만 사람을 뚫어져라 보았다. 애들은 그런 눈이 있다.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싶으면 고개를 끄덕인다. 꼬미야, 안녕. 나는 토끼 엄마야. 하은이 그때의 목소리 그대로 말을 걸었다. 꼬미가 눈이 커졌다. 그러더니 갑자기 앞으로 와서 하은의 다리를 안았다. 어머, 와, 이 애가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먼저 안기는 적 거의 없는데 말투로 알아보나 봐요. 누나는 잠깐 눈시울이 붉어졌다. 저 진짜 이 채널 덕분에 살았어요. 진짜로. 애가 밤마다 울어서 이걸 틀어주면 그래도 15분은 제가 숨을 쉬거든요. 그게 없으면 혼자 키우는 사람들은 진짜 무너질 때 많거든요. 그 말에 하은도 괜히 코끝이 시큰해졌다. 자기가 밤마다 했던 말들이 자기만의 감정 다스리기가 아니라 진짜 어떤 집의 숨구멍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었다. 저도 감사해요. 제가 단지 녹음했을 뿐인데 이렇게 실제 사람을 보니까 아니에요. 목소리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달라요. 그날 넷은 같이 저녁을 먹었다. 김치찌개에 달걀말이, 멸치볶음, 샐러드. 다 평범한데 오랜만에 누군가와 같이 먹는 밥이었다. 도윤은 누나와 말할 때와 하은과 말할 때의 표정이 조금 달랐다. 가족에게 보이는 얼굴과 조금 더 알고 싶은 사람에게 보이는 얼굴. 그 두 가지가 한 집에서 오갔다. 그런데 그날 밤 일이 생겼다. 꼬미가 밤 9시가 되자 갑자기 잠이 안 온다고 떼를 쓴 것이다. 낯선 집, 낯선 냄새, 낮에 잠을 너무 많이 잤던 듯한 눈. 누나가 안아도 도윤이 안아도 아이는 아니야 하며 울었다. 아, 오늘은 안 되네. 어쩌지? 그때 꼬미가 하은을 가리켰다. 엄마 목소리. 하은이 웃었다. 전해요. 그녀는 조명을 약하게 낮추고 꼬미를 안았다. 실제 아이를 안으니 목소리 톤이 더 낮아졌다.
우리 꿈이 오늘 낮에 놀이터에서 많이 뛰어다녔지? 그래서 몸은 졸린데 머리는 아직 조금 깨어 있나 보다. 괜찮아. 천천히 자도 돼. 오늘은 여기 좋은 사람들 많으니까. 그 말에 아이가 조금 진정됐다. 등을 토닥이며 그녀는 녹음할 때보다 더 천천히 말했다. 여기는 느린 언덕 빌라야. 여기는요. 밤이 되면 아무도 너 혼자 안 두고 다 자기 방에서 각자 잘 자 하고 있는 곳이야. 조카를 지켜보던 누나도 도윤도 그 말을 듣고 있었다. 아이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그 집안에 있는 3명의 어른에게도 그대로 도착하는 말이었다. 여기는 아무도 너 혼자 안 두고. 꼬미는 그 말을 듣고 5분도 안 돼서 잠이 들었다. 숨이 얕아지고 얼굴이 편안해졌다. 아이가 잠든 순간 집안에 아주 깊은 평화가 깔렸다. 누나는 입을 막고 고개를 숙였다. 오랜만에 찾아온 완전한 고요였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날 밤이 지나가고 나서야 도윤은 생각했다. 이 사람은 내가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구나. 보통 여기서 사랑 고백이 나오면 드라마는 빠르게 로맨스로 전환된다. 그런데 그들은 좀 달랐다. 서로 너무 외롭지 않은 밤을 만드는데 이미 성공했기 때문이었다. 굳이 우리 사귀자를 먼저 말하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였다. 대신 그들은 더 현실적인 제안을 했다. 하은 씨, 네. 우리 채널 같이 할래요? 그날 밤 도윤은 작은 공책을 펼쳤다. 그 안에는 채널 아이디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아빠 퇴근 늦는 날 잠드는 이야기, 엄마 출장 간 날 잠드는 이야기, 새 동생 생겨서 질투 나서 잠 안 오는 이야기 같은 현실적인 제목들이었다. 제가 하고 싶은 건 그냥 잠 재우기가 아니에요. 오늘 있었던 일 정리해 주기거든요. 근데 이걸 혼자 하려니까 목소리도 한계가 있고 여자아이가 들으면 엄마 목소리가 있는 게 더 좋고 그래서 저를 네. 그리고 같이 하면 재밌잖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고백처럼 들렸다. 너랑 있으면 재밌어는 너랑 있으면 좋다랑 거의 같은 말이었으니까. 좋아요. 그 대신 출연료는 라면? 라면 따뜻한 말 한 줄. 그건 제가 더 잘하죠. 그날부터 그들은 밤마다 짧은 이야기를 만들었다. 어떤 날은 오늘 엄마가 화내서 속상한 너에게, 어떤 날은 새학기가 좀 무서운 너에게, 어떤 날은 아빠가 출장 가서 외로운 너에게, 그리고 아주 가끔은 오늘도 혼자 자는 어른에게 라는 제목으로 자기들 같은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도 하나씩 녹음했다. 오늘도 혼자 누웠죠? 오늘도 휴대폰 잡고 끝없는 스크롤 내리고 있죠? 지금 그거 내려도 돼요. 당신이 오늘 잘 지낸 거 아무도 안 봐주는 것 같아서 좀 서운했죠. 근데 저는 알아요. 당신 오늘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자요. 그 이야기들은 자꾸만 저장됐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기 시작했다. 그러는 사이에 그들의 밤도 점점 단단해졌다. 어느 관계든 위기는 온다. 그들에게는 생각보다 사소한 데서 왔다. 어느 날 댓글에 이런 게 달린 것이다. 요즘 남자 목소리보다 여자 목소리가 더 좋아요. 여자분 비중 좀 늘려주세요. 보통 같으면 그냥 넘어갈 말이었다. 그런데 그날따라 도윤은 그 말을 보고 마음이 조금 움찔했다. 내 채널인데 하는 마음과 그래, 이 목소리 진짜 좋긴 하지 않은 마음이 동시에 들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은 이상하게 말수가 줄었다. 대본을 나누는 손도 조금 어색했다. 오늘은 이거 제가 혼자 녹음할게요. 아, 네. 그럴까요? 하은도 바로 알아챘다. 아, 이거 내 비중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녀는 괜히 손을 뺐다. 그럼 전 내려갈게요.
피곤하시겠다. 아니에요. 그냥 오늘은 제가 해보고 싶어서요. 네. 그럼 잘하세요. 문이 닫혔다. 오랜만에 304호가 조금 쓸쓸했다. 핸드폰 알림이 울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아, 내가 이 사람한테 이미 익숙해졌구나. 위층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했다. 내가 왜 저렇게 했지? 그냥 같이 하자고 하지. 이런 감정들이 쌓이면 멀어지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그들은 따뜻한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싸우는 방법도 조금 달랐다. 다음 날 밤 404호에서 먼저 파일이 왔다. 404 민도윤. 오늘 거 혼자 녹음했는데 뭔가 허전해요. 아래 좀 내려가도 돼요? 문이 열리자마자 도윤은 말했다. 어제는 제가 좀 오버했어요. 아니에요. 이해해요. 아니에요. 이게 원래 저 혼자 하던 공간이라 갑자기 같이 하니까 기분이 좋으면서도 무대 뺏기는 느낌이 잠깐 들었나 봐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뺏긴 게 아니라 채워진 거였더라고요. 그 말은 진심이었다. 그는 이제 깨달았다. 따뜻한 이야기는 혼자보단 둘이 만드는 편이 훨씬 부드럽다는 걸. 그래서 다시 같이 할래요? 네. 그날 밤 그들이 녹음한 제목은 이랬다. 서로 조금 서운할 때 듣는 이야기. 가끔은요, 내가 왜 그런 말 했는지 알아요. 근데도 속상해요. 이해는 되는데 기분은 나쁜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럴 땐 그냥 이렇게 말해줄래요. 나 너 좋아하는 건 그대로야. 이 말 있으면 다시 잘 수 있어요. 그들은 서로에게 그 말을 해준 셈이었다. 나 너 좋아하는 건 그대로야. 그렇게 시간이 조금 더 흘렀다. 어느새 봄이 오고 빌라 앞 나무에 잎이 나기 시작했다. 밤 공기도 부드러워져 창문을 조금 열어놓고 녹음해도 될 만큼. 그날 밤 도윤이 갑자기 말했다. 우리 오늘은 우리 둘을 위한 이야기 하나 만들까요? 우리를 위한? 네. 이건 안 올리고요. 그냥 우리만 듣는 걸로. 그 말이 너무 좋았다. 제목은요, 너 덕분에 잠이 오는 밤. 하은이 웃었다. 그거 너무 감성 아니에요? 감성해도 돼요. 우리 오늘만 감성하죠. 그들은 마이크를 가운데 두고 서로를 보지 않은 채 말을 시작했다. 이야기 속 주인공은 이름이 없었다. 그저 오늘도 조금 외로운 사람들이었다. 오늘도 혼자 살았어요. 밥도 혼자 먹고 출근도 혼자 하고 집에 와서 불 켜는 것도 혼자 했어요. 근데 오늘은 이상하게 누가 내 하루를 통째로 들어보고 수고했다고 말해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잠이 와요. 그 말에 하은은 살짝 눈을 내리깔았다. 오늘은요, 그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하는 말마다 응하고 들어주는 사람. 내가 웃긴 얘기하면 진짜로 웃어주고 내가 이상한 얘기해도 그럴 수 있어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있어서 오늘은 잠이 와요. 둘은 동시에 숨을 들이켰다. 이건 사실상 고백이었다. 너 있어서 잠이 온다는 건 너 없으면 잠이 안 온다와 같은 말이었다. 마이크를 끄고 나자 둘 사이에는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이번엔 누가 먼저 웃지도 않았다. 그냥 서로를 봤다. 하은 씨, 네. 우리 이거 사랑이라고 불러도 돼요? 네. 그 대답은 아주 조용했지만 아주 분명했다. 그럼 오늘은 빨리 자요. 네. 내일도 와요? 네. 그리고 그날 밤 둘은 각자 방에서 이어폰으로 방금 녹음한 그 이야기를 다시 들었다. 오늘은 잠이 와요. 정말로 그랬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낼 수도 있다. 둘은 사랑하게 됐고 밤마다 이야기를 만들며 행복하게 살았다. 그런데 당신이 지금 이걸 밤에 누워서 듣고 있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도 그런 사람 만날 수 있을까?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당신도 만날 수 있다. 꼭 위층 404호에 살고 인형극을 찍는 사람일 필요는 없다. 어쩌면 당신 회사 맞은편 책상에 앉아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매일 가는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먼저 받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다. 혹은 아직 만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 중요한 건 당신도 누군가의 잠을 오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다. 당신 목소리도 누군가에겐 오늘은 괜찮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 당신이 해주는 그 사소한 말 한 줄이 어떤 사람에겐 하루를 버틸 힘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당신도 불을 끄고 숨을 고르고 오늘 하루 당신이 얼마나 잘한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말해주면 된다. 오늘도 잘했어. 혼자 있었어도 조금 서운했어도 그래도 잘 견뎌줬어. 내일도 우리 이렇게만 하자. 완벽하지 않아도 돼. 그냥 살아있기만 해. 이제 눈을 감아도 된다. 당신이 자는 동안에도 이 빌라 사람들은 각자 방에서 자고 404호에서도 304호에서도 잘 자라는 말이 아주 작게 켜져 있을 거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당신 밤은 여기서 시작이다. 이제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잘 자요. 오늘은 잠이 와요. 지금까지 오디오북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